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주택자이나 다주택자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세금은 충분히 다르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정규 강의가 끝이 났거든요. 정규 강의를 들으시던 수강생 분들 중에는 무주택자 분도 있고 1주택자도 있고 2주택자인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정규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주택자의 투자 전략입니다. 저희 수강생분 중에 무주택자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분이 지금 임차로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새 아파트를 투자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전국의 저평가 지역과 같이 비교했을 때는 이 지역이 저평가가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새 아파트를 사시고 나중에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 이곳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살 거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의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나서 이분께서 전략을 바꾸셨더라고요. 비조정 지역이고 저평가 지역인 곳에 물건을 이제 사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분이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완전히 투자와 실거주를 이렇게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직장과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임차를 살고 내가 투자를 할 곳은 전국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 선택하신 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저평가 지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것을 등기를 치게 되면 1주택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향후에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평가된 비조정 지역에 하나를 더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께서는 행복하시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그것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인 분들이거든요. 1주택자인 분께서는 하나를 더 사시게 되면 그때부터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1주택자인 이분께서는 처음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도 현재 본인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하락기가 오게 되면 좋은 아파트들의 급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하락기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정말 좋은 단지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단지에 급매가 나오게 되면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도 제 마지막 수업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1주택인 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평가된 그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께서는 지금은 조정 지역의 1주택이지만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이분은 최종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그 단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에도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선택하신 이 재건축 단지는 예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던 단지거든요. 그리고 이 단지는 향후에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빠를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보실 때는 재건축 단지로 지정이 되고 최소한 저는 사업 시행 인가는 득한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뒷단계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전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것을 보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분도 다주택자가 되셨지만 1주택자인 본인의 포지션에서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2주택자였거든요. 근데 이분도 투자를 위해서 비조정 지역에 이런 저평가 지역을 보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이제 3주택이 되면서 8%의 취득세 중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억인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제 취득세 8%가 되면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취득세로 내야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분께서도 되게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거면 재건축 단지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분이 보셨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2억 정도였거든요. 이런 2억인 단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거의 1,600만 원 정도로 아까 4억인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다주택자인 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이것을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취득세를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낮은 재건축 단지를 보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취득세는 적게 내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할 곳이잖아요. 전 이런 곳들이 상승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주택자인 분도 이제 재건축 단지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인 분, 1주택자인 분, 2주택자인 이런 분들이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이렇게 투자 실행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실행을 할 때 세금 때문에 주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주택자이나 다주택자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세금은 충분히 다르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이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투자금이 얼마이냐가 저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자산 현황표를 만들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제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 이런 것들을 적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속 제가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엑셀로 총 자산 현황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현재 제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순자산 얼마인지 향후에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이걸 볼 수 있고 제가 투자를 할 때마다 그것을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아는 만큼 더 많은 세상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